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전 11시를 막 남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재명 대표와 그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난 토요일, 어제 일요일에도 이재명 대표는 성명을 발표하고 순국 선열의 희생 정신을 이어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굴종 외교, 매판 외교, 그리고 독도를 팔아먹은 외교, 이것을 반드시 바로 잡아나가겠다 하는 말을 이어갔는데, 이건 분명히 허무맹랑한 선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그 강경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결단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의한 강제징용공에 대한 배상 문제를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것처럼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배상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겠다. 그리고 2018년 김대중 오부지 선언에 기반한 그 정신에 이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굴종 외교고 독도를 팔아먹은 일이고 그래야 매국 외교라고 계속해서 단죄하려고 하면, 나는 이재명 대표와 강경파들에게 그대들이 꼭 그렇게 하고 싶으면 반드시 한 가지 절차를 밟을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동작동 국립묘지에 지금 지하에 계신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경상남도 김해 봉화마을에 누워 계신 노무현 전 대통령, 두 분의 묘소 앞에 가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대통령님, 저희들은 부득이 대통령님이 갔던 길과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신고하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굴욕 외교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노무현,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겠다. 중앙당사에 두 분의 사진을 걸어놓은 그 정신을 계승했다고 하는 민주당의 현재의 당대표와 지도부, 강경파들이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오늘 힘주어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의 강제 행위에 의해서 한국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일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협정을 존중해가지고 노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박 대통령 때 보상하고 누락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두 차례 보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 65년 청구권 협정의 기본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노 대통령 선언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18년 오부치 일본 수상과의 회담을 통해서 공동선언문 11개 조항에 대해서 일본의 진솔한 이 반성과 사과를 한국 대통령 앞에서 했고, 그것을 김대중 대통령은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렇게 해서 과거사는 일단 그렇게 정리를 했고, 65년 체결된 한일 협정에 의해서 한일 관계는 이제 견고해져야 된다. 제가 인상 깊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일 간에는 50년의 비극적인 아픈 역사가 있지만은 그보다는 훨씬 긴 1500년의 설린 우호 교류 관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픈 역사의 30배가 넘는 기간을 우호 관계로 지속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아픈 역사를 정리를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일본 국회에서 그런 연설을 했고, 그리고 일본 왕에 대해서 천황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들이 부르는 그 호칭 그대로 임기 내내 일본 국왕 얘기가 나오면 일본 천황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국교를 정상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했고, 그 이듬해 1월 20일
한일협정을 발효해서 독도를 중간 수역에 넣는 이런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결단한 그 전례에 따라서 2018년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징용자들의 11명에 대한 이 배상 판결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조치를 했고, 그래 일본 수상 만나서 이걸 확인했고, 문재인 정권 때 중단되었던 지소미아 한일 군사 교류 협정을 부활 지속하기로 했고, 그리고 반도체 등과 관계되는 소재, 부품, 장비 등에 대한 일본 측의 수출 규제를 풀기로 했고, 그래야 안보관계, 경제관계 협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정상회담을 통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이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표와 그 강경파들 주장은 독도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건 의제에 올란 일이 없다. 그런데 이 강경파들은 일본 언론 산케이 신문에 의제로 올랐다고 한다. 그 박진 장관이 한국 정부, 한국 외교부 장관의 말은 믿지 않고 일본 언론을 믿느냐? 그 일본 언론을 믿는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독도 문제는 이번에 이 독도를 팔아먹었다는 논리는 이겁니다. 의제에 올랐든 안 올랐든 한국 대통령이 일본 수상을 만나면 독도 문제를 거론하고 더 이상 너희들 땅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왜 강경하게 타격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더더구나 이제 올랐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도 무슨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흔적이 없다 이겁니다. 이제 오르지 않은 게 틀림없어요. 그러면 이제 오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국 대통령이 이 문제를 끄집어내가 타격을 해야 된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영토를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고 독도를 훼손했고, 그래야 이것은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 한 데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 서울 시내 아마 지방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내건 것 중에 독도 팔아먹었다는 게 곳곳에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선동선전이 반복되고 계속되면 민주당과 이재명을 지지하는 최소 30%의 이 국민들을 결속시키고 나아가 이게 반복됨으로써 그러지 않는 중간층 국민에게도 이걸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끝내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어느 날 우리 국민 가운데도 적과 동지로 분명히 구분되는 국론 분열과 국민 분열 현상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재명 대표와 강경파들이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일 국교를 정상화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국노짓이라고 이렇게 반복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그대들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퇴행적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아마 분명히 기록될 날이 머지않은 장래에 나는 오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늘이 없는 거예요. 하늘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심판이 반드시 그대들에게 내려질 것이다. 제가 두세 차례 2018년 김대중 오부지의 미래지향적 공동선언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이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다른 유튜브에 나가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는 과거사를 이제는 65년 그 협정과 청구권 보상으로 이제 다 끝내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 하는 선언이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일본 문화, 그동안에 금지됐던 영화도 들어오고 이렇게 됐을 뿐 아니라 그 다음 달 한일어협정을 체결했고 그 이듬해 1월 20일 이걸 발효시켰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만일 독도를 팔아먹었다 윤석열 정권이, 그리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 유효한 대응을 안 해서 직무유기다, 그래서 탄핵 사유다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대들이 1999년 1월 22일에 발효된 한일어협정문을 지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협정에 의하면 독도를 한일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 수역에 넣어버렸어요.
이 얘기를 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는데 간단히 말하면 국제해양법이 시행된 이후에 각 나라의 바다를 낀 쪽의 영유권, EEZ 배타적 수역은 200해리까지 인정되는데 한국의 동해안, 일본의 서해안 여기는 합해서 400해리가 되지 않는 그 지점에 독도가 있는데 독도가 우리 영토로 간다면 독도를 기점으로 오른편으로 200해리 한국 배타적 수역을 주장해야 되고 일본도 시마네현 가장 일본 서해안에 가까운 지점에서 서쪽으로 200해리를 걷게 되면 독도와 시마네현 그 사이를 이게 배타적 수역이 통과돼야 되는데 중간 수역에 넣어가지고 울릉도에서부터 한국 배타적 수역의 선을 긋게 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이게 해양 주권의 상실이 왔고 대화태 의장 등을 일본에게 넘겨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남쪽의 대마도가 일본 영토니까 일본 후쿠오카에서 대마도까지 약 140km 그리고 대마도에서 부산까지 42km 근데 대마도가 일본 영토로 인정되니까 대마도에서 부산 사이 42km에 21km를 중간 선으로 해가지고 독도를 왼편에 비켜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도를 이재명 대표 논리대로 하면 일본에 굴종적으로 팔아먹었다. 굴종 외교를 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한일어업협정은 99년 1월 20일에 발효돼 가지고 그 협정문 16조에 보면 3년마다 조약이 이어지고 있는데 만일 한쪽에서 이것을 폐기 선언을 하면 자동으로 폐기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발효된 어업협정은 7번째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7번째 연장이 언제 됐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 때 7번째 한일어업협정 효력이 연장됐습니다. 독도의 주권을 당신들 논리대로 하면 포기한 그 한일어업협정이 문재인 정권 때 7번째 연장이 돼가지고 요게 내년 1월에 만기가 되니까 자 당장 당신들이 독도 주권을 팔아먹었다 윤석열이가 그래가 위헌이고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내년에 효력이 만기되는 7번째 효력이 만기되는 한일어업정 파기 선언에 관한 국회 결의안을 제출해야 돼요. 그래야 당신들 주장에 그 진정성을 나는 인정해 줄 수 있어. 아, 이 사람들이 진짜 독도 영토 주권에 목숨을 맸구나. 그걸 인정해 줄 수가 있어. 인정해 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하기 전에 당신들은 이 김대중 대통령의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부득이 저희들은 대통령님께서 한 어업협정을 파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영토 주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제가 그랬죠. 그런 용기와 그런 결단 없이 그냥 입으로만 누구 말 맞다 주둥이로만 독도를 팔아먹었다. 윤석열은 매국 외교를 했다. 이건 얼마나 비겁한 짓이냐 이 말이야. 1905년에 의사보호조약, 1910년에 한일 합방을 당한 것은 그 역사적 사실도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해보면 당시 고종 정권이 무능하고 부패하고 일본에 대해서 총 한 방 쏘지 않고 나라를 그대로 내준 것이고 그 이면의 역사를 보면 고종과 그 일당들이 어마무시한 정치 자금을 받고 그냥 의사보호조약, 그냥 한일 합방에 응했던 것입니다.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1895년 청일전쟁으로 일본이 승리한 이후에 영일 동맹을 맺고 이래서 한반도, 조선반도는 일본이 장악하대로 국제관계가 그렇게 이미 결단을 내린 바가 있고 중국의 속국 지배에서 쭉 수천 년, 그러니까 천여 년 동안 내려온 중국의 속국 지배에서 1895년 중국이 일본의 전쟁에 패배함으로써 이제 조선 지배의 바통이 고 95년 청일전쟁을 기점으로 청나라 중국에서 일본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렇게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옮겨진 일본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지금도 몸서리치고
지금도 수시로 정치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이런다면 1895년 이전의 중국에 대해서는 친중 사대주의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왜 비판하지 않느냐 이거야. 중국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당장은 청일전쟁 직전 임오군란 1882년부터 1895년 그 13년 사이에 원세계가 실제로 총독으로 여기 와서 경복궁의 임금 거실 옆에 앉아가지고 모든 문서를 검열했을 뿐 아니라 그 이전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는 완전히 청나라 속국이었고, 특히 400년 전 1636년 병자고란 때는 적어도 30만 내지 5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사실은 조선은 그때부터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중국으로부터 당한 그 피해가 깊고 넓고 너무 오랜데 이 문제는 완전히 눈을 감아버리고, 그리고 오로지 1895년 이후에 일본의 강점 행위에 대해서만 분노하고 치를 떨고, 이게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분노하고 치를 뜨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역사적 반성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친일 종족주의를 꺼내가지고 계속해서 영원히 그렇게 할 것인가? 영원히 이 국제사회라는 것은 동맹관계도 있고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해가면서 국가 발전을 도모해야 되는데 바로 이웃에 있는 일본을 배제해버리고 그렇게 그러면 중국과 북한에 종속된 그 길로 가겠다고 하는 것인가?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이 이재명 대표와 그 강경파들은 이거 말릴 수 없는 사람들 같아요. 말릴 수 없어. 그러니까 이들이 굴려벗은 말처럼 과거의 역사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까지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오로지 내년 총선거에 겨냥해가지고 거기에 곁들여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으로 한일 관계를 이렇게 계속해서 악용하고 있다. 그리고 국론 분열된다. 국민사회도 아주 적대적 감정끼리 서로 불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와 이 프로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들입니다. 국민이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습니까? 이걸 보고도 국민이 일어나야죠. 국민이 나무라야죠. 국민이 민심의 방망이를 들어야죠. 그래가 얼빠진 사람들의 이 정신머리를 깨우쳐 줘야지요. 우리 모두 서로 이런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을 빨리 가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